수능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입 사수생이 스스로 목숨을 우리나라 끊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압박감이 내용의 담긴 글을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언제까지 입시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오게 된 2, 3학번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2, 3학번 김문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미디어학과에 정시 전형으로 똑같이 입학한 2학번 김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2, 3학번 김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한국학과에 실기 우수 전형으로 입학한 2, 3학번 노현정입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제 취미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임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게임을 좀 다방면으로 탐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치면서 문득 미디어와 게임이 이게 구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좀 더 연구해 본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 게임이란 걸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미디어학과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옛날 되게 어려서부터 애들 웃기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에 PD를 꿈꾸게 돼서 그래서 미디어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는 진로가 되게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명확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미디어 고인물이었어요. 유튜브가 지금만큼 대중화되기 전에 유튜브를 상당히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유튜버가 되고 싶다였는데 그게 점점 진화를 하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갖게 되어서 미디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학 동기라는 게 이제 막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은 막 PD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장래 희망을 가지고 미디어학과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논술 전형이라는 특성 자체가 막 크게 진로를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경쟁률이나 이런 거 보고 혹은 다른 학교와 논술 시험 겹치지 않는 거 그 정도 조정해가지고 이제 미디어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로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로 특기할 사항을 적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명확한 기재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던 것 같은데요. 학생회를 한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 그 자체에는 집중을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교를 가볼까라는 어떤 차선책 같은 느낌으로 학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교과 너머에 있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제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인 학종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딱 집중을 해서 성적을 내는 걸 잘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전형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차라리 면접이랑 내 생활기록부를 확실히 준비해 가자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밴드 동아리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 활동,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구글에 있는
달력을 딱 봤는데 세계 청소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세계 청소년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뮤직비디오로 한번 담아보자. 그럼 꽤 재밌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영상으로서 담아낼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바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선생님들도 꽤 좋아하시고 저는 이 내용이 대학교 면접 때도 교수님이 여쭤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학종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느껴진 파트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채운다라는 그 강박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생활기록부는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선생님들에게 설득시키고 선생님들이 제 생각을 담아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혼자 노력해서 온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학종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면접 파트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라고 하면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외모가 3초 안에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끌어잡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건 솔직히 공부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요소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면접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나아가서 교수님이 하는 질문, 교수님이 저에게 느끼는 인상 같은 건 제 실력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영역이고 오히려 교수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접 보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가는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통해서 대학을 온다는 건 자기가 실력 100%를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는 운에 의한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학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종 시스템 자체의 존재는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순서를 매기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요소들을 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고등학교 시절 동안 보여왔다.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학종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간이 2분 남았을 때 종이 잘못 울렸습니다. 학교 교육만 받은 학생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수능에 내지 않겠다며 이른바 킬러 문항들을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 번 딱 보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수시는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또 다음 학기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모든 시험을 잘 봐야 되지만 저는 약간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상하게 틀리는 문제도 많고 해가지고 모든 수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잘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에 딱 집중을 해서 그거 하나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정시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담감이 훨씬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시보다. 저는 부담감이 컸어요. 컸는데 최대한 좀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담감이 쌓이고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수능을 망칠까 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삼켜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비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꾸준한 걸 되게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잘 보고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고등학교는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수시 준비하는 애들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오히려 저 정시에 올인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선생님이 그래라, 딱히 뭐 반발 같은 거 없고 저희 학교는 되게 정시 준비반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정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정시로 실제로 많이 가기도 했고 대학을. 그래서 딱히 어떤 특별한 시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극적으로 정반대인 케이스에 속하는데 일단 제 친구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학교와 저희 특히 담임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특히 이제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이미 고3 때 정시로 마음을 굳혔는데 끝까지 이제 수시로 가면 안 되겠냐라고 회유를 할 정도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저는 목표가 수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대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엄마를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학생들 다 학교 수업 안 듣고 뒤에서 자기 인강만 듣는다, 수능 공부만 한다, 이러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약간 정시가 그래도 사실 학교라는 게 좀 서울에 있는 자사고나 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컨텐츠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소서나 이런 거에도, 자소서 요즘은 안 쓰지만 뭐 생기부나 이런 받는 교육의 질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학교 계급장 다 떼고 딱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걸로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정시니까, 저는 지금의 어떤 학교 시스템의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정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학교 체제나 선생님의 부조리함 같은 것을 약간 저항하거나 약간 따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수시 생기부를 챙겨야 한다면, 만약 선생님께 대들었다가 이제 수시 생기부에 나쁜 말 하나라도 적힐까 봐 참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서, 약간 정시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좀 약간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아무리 고등학교 이름을 숨기는 제도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한강 걷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생기부에 적으면 한강 걷기 이거 땡땡 고등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알고 더 특혜를 주는, 더 좋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 네임드나 명성이나 이런 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정시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역시 양날의 검과 같이 학교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흐린다던가 학교 수업을 듣지 않게 되면 학교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시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수업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수시 모집 정원의 18.2%를 뽑습니다.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학교에서 주어지는 예시 답안과 자신의 답안을 비교하면서 이 필체를 교정하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해요. 보통 논술 문제라고 하면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분류하는 거라든지, 혹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학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학교에 따라서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논술이라는 전형 특성상 이제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응시했던 논술의 경희대학교 미디어의 경쟁률은 한 80대 1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에 최저가 있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80대 1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제 경쟁률이 높아도 그렇게 막 걱정되거나 그런 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미술대학 실기시험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최근 예체능 사교육비도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의 특징은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미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 하나만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뭐 미술이랑 공부랑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는 게 미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공부학원도 다니고 또 주말에는 미술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정시를 했다 보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이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남들은 다 입시가 끝나도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그림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달 동안 이제 계속 그리다가 가나다군 이제 시험 보고 결과 발표가 거의 한 2월 초까지 나니까 남들은 이제 다 결과 나와서 마음 편하게 쉴 때 저희는 이제 계속 마음 졸이고 이렇게 입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저도 재수를 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입시를 했을 때 저한테 유리하지 않은 약간 그런 소재가 나왔을 경우에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능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잘 풀도록 이제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듯이 저희도 입시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게 나와도 평소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열심히 준비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드 입시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미술이라는 걸 즐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대학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다 그리고 입시 미술 학원에서 채점을 하는 방식이 이제 그림을 쫙 붙여놔요. 벽에다가. 그리고 다 이게 평가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은 이게 별로래. 이랬을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취향이 담긴 그림보다는 학교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되게 속상했던 부분이 많았고 또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요. 쟤는 이렇게 칭찬 들었는데 나는 못 듣고 이게 되게 속상하고 어쨌든 다 그림이 옆에서 보이니까 뭐 공부 같은 거는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쩌르르 이렇게 하진 않는데 뭐 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의 입시 제도와 공교육은 굉장히 소신 있게 이야기하자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쟁에 너무 과열돼 있거든요. 사실 한 줄로 사람들을 줄 세우면 무조건 첫 번째 그리고 꼴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모든 방향으로 사람을 한 명씩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모두 1등인 거잖아요. 대학까지 오는 길에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공교육은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줄 세우기식 그리고 어떤 틀에 맞춘 공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로 이제 미래를 준비할 세대들이 아니고 대학에 가서는 자신에 맞는 공부를 찾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굉장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길은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너 기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수능을 이렇게 봐서 이런 대학을 들어가면 돼. 나는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 수능을 이렇게 봐서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돼. 모든 자기의 진로에 대한 답이 수능으로만 점철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좀 학생들의 시야도 좁아질 것 같고 자기 나중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또 못 쌓을 것 같아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학생 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저는 이제 수시의 생기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되게 수시 생기부는 정확한 하나의 진로를 정해놓고 일관된 방향성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은 생기부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진로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하나의 꿈을 이제 빨리 정해라, 진로를 빨리 정해라 라고 뭔가 약간 강요하는 체계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했듯이 정시가 군별로 하나씩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령 내가 뭐 연세대랑 고려대를 둘 다 넣고 싶어. 근데 둘 다 가군에 있으면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게 약간 정시 체제의 불편함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이 아닌지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옹호를 하고 싶은 편은 아닌데, 왜냐면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막 대학을 못 가면은 안 된다, 약간 이런 강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심어주는 그런 교육 환경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가 그렇게 많이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수능 사람들 다 끝나고 10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지금 미술학원에서 9시에 가서 10시에 그림 그리고 이 삶이 굉장히 지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라는 건 어쨌든 흘러가니까 그 시간을 잘 버텼으면 좋겠고, 우선은 논술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문제일 수 있는데 경쟁률 같은 거 보고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고 시험장 가서도
평소 연습했던 것만큼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딱 한 번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도 되게 많고 내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도 되게 많이 받을 텐데 지나가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막연하게 이 수능이 끝나기는 할까? 나중에 이 순간을 내가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답답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대학교를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감정이 잘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고 있고 잘 버티다 보면 끝나는 순간이 올 거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힘든 길을 걸은 사람들 모두, 그리고 지금 대학에 와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 모두 여러분들처럼 엄청 고민하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혼자만 그런 기분 드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13년의 입시를 끝마친 2, 3학번 김종기, 노윤정, 김문비, 이광선이었습니다.